안녕하세요.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우 세무사입니다. 우리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매출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더욱더 귀 기울이셔야 될 주제입니다.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나아가서 언제 법인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지 이 영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엔 총 865만 개 정도의 개인 사업자가 있고 130만 개 정도의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분들이 수입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탈세 시도가 옛날부터 있었고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정된 국세청의 인력으로 이 모든 사업자들, 거의 1000만 개 정도 되는 사업자들을 세무조사 실시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특히나 고소득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루 금액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사후적인 세무조사보다 세무대리인에게 사전적인 검증을 통해서 문제 발생 소지를 좀 줄이고,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는 검토 서식도 이렇게 많게 해서 신고 내용이 더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도 이 성실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 영상에서는 개인 사업자에 한정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역시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익금액입니다. 이 표를 참조하시면 농업, 임업 등 사업 규모가 큰 업종은 수익금액 15억 이상, 그리고 제조업, 음식점 등은 7.5억 이상, 그리고 임대업이나 예술스포츠 혹은 저 같은 개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의무자를 판단할 때는 직정연도, 예를 들면 간편이나 복식이냐를 따질 때는 지금이 촬영 시점이 2025년이니까 2023년 수익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 성실신고 사업자의 수익금액은 2024년, 그러니까 신고 당해년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연예인 김구라 님이 나오시는 예능에서 게스트분한테 저 게스트분은 6월에 신고하시는 게스트라는 장난을 쳤던 영상을 아직까지 기억하는데요. 성실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해, 일반적인 사업자는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성실신고를 하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서에는 사업장 기본사항, 그리고 사업 내역 현황, 수익금액 검토, 그리고 필요경비 검토,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기재되는 서식인데요. 연장된 기한에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꼼꼼히 검토하라는 국세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서식의 제출이 면제부가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 납세자 의무 제출 서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국세청이 2011년 야심차게 진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의무를 못 지킨다면 아마도 국세청이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서식을 자세히 작성하고 꼼꼼히 신고하는데 당연히 혜택이 있어야겠죠. 물론 혜택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빼고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 그러니까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을 사업자도, 일반적인 사업자 못 받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도 세무대리인 확인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가 120만 원이니까 지급수수료의 60%라면 확인서 비용을 세무대리인 측에서는 200을 요청을 드릴 거예요. 물론 세무조정료를 제외한 금액이 200입니다. 근데 사실 200을 더 지급하시더라도 120이 경비가 아닌 세액공제로 소득세에서 왕창 빠지게 되고, 그리고 200에서 120을 뺀 나머지 80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니까 200이란 숫자가 절세가 되니까 부담은 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은 훨씬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다른 문제는 자료 제출 부담입니다. 증빙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니까 평소보다 많은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되고, 이 자료를 통해 세무대리인의 질문에 상세히 기억해내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용의 꼬리 뱀의 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똑같은 15억이더라도 법인이었으면 용의 꼬리, 개인이면 성실사업자, 그러니까 뱀의 머리라고 판단이 돼서 국세청의 특별관리 대상, 그러니까 언제든 뱀의 머리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이른바 요주의 인물로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익금액의 0.02%, 둘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국세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이 매우 높거든요. 세무조사는 아시다시피 단순히 해당 연도의 세금 추징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 많게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세무 문제까지 확대되면서 거액의 가산세나 금융기관 신용평가 하락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보다 신고할 때 자료 제출도 꼼꼼히 해야 되고, 그리고 세액도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가공경비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세액도 느낌상 많은 것 같고, 그러다가 세무조사도 한번 맞아보시면 그 피로감에 본격적으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분들이 지금까지 단순한 세금 신고를 하셔왔다면 성실신고 사업자는 사업의 법적 구조와 장기 전략을 재검토하는 특이점에 진입하시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절세적인 측면에서 법인 전환을 선택하신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나 급여나 배당 방법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세금 부담, 그리고 부수 비용을 늘리거나 운영의 복잡성이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시기에 따라서는 성실신고 사업자 전환 시기 혹은 세무조사가 한번 받아보셨거나 세무조사 위험성이 좀 높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전환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좀 찾아뵙고, 그리고 기존에 찍은 우리 모드텍스TV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실신고 사업자의 의미부터 법인 전환의 필요성까지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신고서가 충실히 작성됨을 기본 전제로 대표님과 세무대리인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세무대리인은 사업주의 사업 전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사업주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그리고 자료 요청에 더욱 귀 기울여야 되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법인 전환 등으로 사업 형태를 바꾸는 방법도 말씀드렸듯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드텍스에서는 경험 많고 젊고 유능한 세무대리인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나 법인 전환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모드텍스 링크에 문의해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드텍스TV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호 세무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모두 구독, 모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